구독자 수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별 방송을 진행합니다. 6만 좀 조용하게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어제 잠깐 축하 방송 라이브로 하자마자 오늘 갑자기 구독자가 12명이 이탈을 해버렸어요. 이곳에 그래프가 밋밋하게 올라가도 마이너스가 되는 날은 없어요. 웬만하면. 이건 의도한 거죠, 여러분. 저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 구독자들 아니에요. 미리 축하잔 이렇게 준비하고 매우 드물게 와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그러지 마세요. 채널 안에 작전 세력이 있어요. 아 진짜 궁금해요. 그 심리가 뭘까요? 축하잔 짠 하겠습니다. 미리 목 좀 축이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피. 구독자 6만 기념 특별 방송. 안녕하세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제가 유럽을 3주 동안 다녀왔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요즘에 좀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스페인 미술기행 그 첫 번째 시간 달리의 고향 카다케스 관련해서 제가 그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시작할게요. 바모스. 자 여기가 바르셀로나 엘프라트 공항이고 공항 도착하고 친구와 렌트를 해서 숙소로 바로 갔어요. 내리자마자 하늘이고 딱 봐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런던 있다가 바르셀로나 오니까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3주 여행 갔을 때 런던에 한 5일 정도 있었고 그 다음 여행지가 바르셀로나였습니다.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이렇게 내리자마자 카다케스 지로나 쪽이 이번 여행지의 좀 목적이라서 첫 번째 코스가 지로나 코미니다드의 요쪽 동네 숙소를 잡았습니다. 아 여기죠 여기 경유지로 딱 잡고 바로 좀 쉬었어요. 밤이라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피게레스가 달리의 고향이거든요. 예 근데 작업을 활발하게 했을 때가 바로 까다케스 여기 쪽이에요. 달리의 작품에서도 이 까다케스 관련된 모티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까다케스가 스페인에서는 첫 번째 여행지였죠. 그래서 오늘 이 까다케스에 대한 이야기, 여행 다녀온 뭐 후기 관련된 그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림은 이번에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까다케스 도착을 해서 여기가 중심가고요. 걸어서 갈 거리야 다. 이게 마을이거든요, 거의. 저는 여기로 차로 먼저 갔습니다. 되게 가깝죠? 이 동네가 포르틀리 가시라는 동네입니다. 리가 탕구라는 뜻이에요. 뜻을 말하자면. 그래서 까다케스 중심가 마을 가면 달리 동상이 있습니다. 살바드로 달리. 지금 해 뜨고 얼마 안 돼서 약간 좀 흐린 분위기이고 아침이라서 생각보다는 약간 쌀쌀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옷을 너무 얇게 입고 가서 좀 후회를 했죠. 이 동네에 아침을 여기 오자마자 먹었거든요. 저는 분명히 또르띠아를 시켰는데 그 바에서 종업원이 보카디오 또르띠아를 주는 거예요. 뭐 상관없긴 한데 맛있게 먹었고 제가 커피 잔 크기가 이 크기에 적응돼 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마시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잔이 이 크기의 반밖에 안 돼가지고 아무튼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카디오. 예, 약간 관광지기도 하지만 아주 로컬 느낌이 없는 건 아니고 현지인들도 꽤 많더라고요. 예, 그런 바였습니다. 근데 여기 바에 성당에 제단 장식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김에 성당은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와 이 성당에 갔죠. 여기 카탈루냐 말로 이글레시 대 산타마리아 써 있잖아요. 스페인 말로는 이글레시아입니다. 산타마리아 성당. 예, 시청 쪽은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 예, 까다케스 골목이 이렇습니다. 되게 소박하죠. 요 달리 사진이 있는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여기 어떤 가게인지 모르겠는데 캣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고양이 일부러 바깥에서 키우는 그런 집. 안에도 고양이가 있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집인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산타마리아 성당 전체 샷은 생략하고 내부 장식인데 아마도 이 성모 마리아 상이 의미가 있는 그런 성물인 것 같더라고요. 성당들마다 어떤 전설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알아보지 않고 그냥 이제 관람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미술사 포함해서 종교와 얘기할 때 성당 가면 이 얼굴에 날개만 달린 천사가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진짜 나오죠? 케루빔 천사가 이렇게 자주 등장합니다.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그 클래식 기타 성가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성당은 주로 오르간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클래식 기타 소리가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그런 음악이 취향은 아닌데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음악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 기타 음악이 너무 좋았습니다. 매우 경건한 분위기의 소박한 성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당 안에 작은 성당이 있거든요. 이런 공간을 카삐야라고 하죠. 스페인 말로. 이탈리아 말로 카펠라. 그 성당 안에 작은 성당 개념인데 여긴 좀 큰 편이죠. 일반 평일에 주중미사 작게 하는 경우는 중앙 미사실이 아니라 이런 작은 성당 안에서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스티나 성당도 중앙 성당 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스티나 카펠라라고 부르죠. 카펠라입니다. 그 카펠라라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제 주중미사, 정식미사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의 소리로 악기 소리를 낸 데서 카펠라가 유래됐죠. 카펠라에서 유래된 음악이라서 아카펠라가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좀 특이한 십자가가 있어서 이건 거의 현대미술이죠. 어떤 작가 작품인 것 같아요. 달리는 아니겠죠? 근데 나올 것 같은데 찾아보면 십자가가 특이해서 찍어왔습니다. 또 다른 경당 까삐야의 그런 재단 장식이고, 카탈루냐 바르셀로나의 수호 성인이 조르디거든요. 스페인말로는 호르예고 영어식으로는 조지 성인인데 잉글랜드도 조지 성인이 수호 성인이에요. 용을 물리쳤다는 일화가 되게 유명해요. 앞으로 종교화 보실 때 용과 싸우고 있는 어떤 기사가 보이면 성 조지구나. 스페인말로 호르에, 카탈루냐 말로 조르디 성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르셀로나의 수호 성인이죠. 바르셀로나 성당 안에도 이런 성물, 조각 이런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우디의 까사 바뜨요의 그 모티브가 이 용입니다. 조르디 성인이 용을 무찔르는 이 장면을 모티브로 용의 비늘 모양, 용이 사람 많이 잡아먹어서 그 뼈다귀 이런 모티브가 숨겨져 있죠. 예, 그런 게 보이고 그 중앙 어떤 광장 같은 데였고요. 드디어 제가 달리의 집을 갔습니다. 차로 한 5분 거리예요. 되게 가깝죠? 주차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어떤 공간에 주차 잠깐 하고,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분들이 다 일찍 오셔서 달리의 집 예약하신 분들이에요. 예약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해진 그 시간대 가이드와 같이 입장을 하는 개념이라서 예매하셔야 돼요. 시간대별로. 항구 쪽에 사람들이 지중 햇살을 맞으면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앞에 어떤 집 찍은 사진이고, 앞에 락커가 있거든요. 집 맡기는 공간. 근데 여기에 해시계가 있습니다. 이게 달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어요.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일찍 오셔서 한가하게 바다를 바라보는 관광객입니다. 처음에는 여기 앉아있길래 어부인 줄 알았어요. 참고로 이 달리의 집 있잖아요. 여기 공간이 본래 어부들의 오두막집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두막집 그 시기별로 나눠서 산 다음에 그 집들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다시 지은 거죠. 어떻게 보면 어부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탈루냐 말로 까사 무세우 살바도르 달리 써있죠. 살바도르 달리 생가 박물관. 달리가 1930년부터 982년까지 살았던 집입니다. 1982년이 갈라가 1982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뒤로 갈라의 성이 있어요. 거기로 이사를 갑니다. 스페인 발음은 이가시라고 읽어야 되는데 포르틀리가시라고 읽는 것 같더라고요. 카탈루냐 쪽은 영어식으로도 포르틀리가시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세 채의 오두막집을 시기적으로 좀 다르게 하나 처음에 샀다가 두 채 샀다가 꼭대기층 샀다가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게 이 달리의 집입니다. 아마도 10시였을 거예요. 첫 시간에 예매를 했고 30분 전에 티켓을 교환하는 데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그래서 입구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딱 정시되면 가이드 분과 같이 입장을 합니다. 자, 들어가면 베어 홀이라고 곰의 그 홀이 나오거든요. 비좁은 공간 때문에 사진 각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슨 곰 갖다가 장난을 했나 저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봤어요, 처음에. 근데 작품이 달리의 친구였던 에드워드 제임스라는 시인이자 조각가가 달리 부부를 위해 선물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곰이 조명을 이렇게 들고 귀엽게 바라보는. 근데 이거 아마도 박제한 거일 거예요. 뒤에도 부엉이가 박제거든요. 달리의 취향이 좀 나오죠. 동물 박제 은근 좀 즐깁니다. 카페트는 호랑이 모양 카페트예요. 진짜 호랑이 아니겠죠, 이거는? 이제 들어가면
이 쇼파가 나오거든요. 그냥 보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쇼파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달리가 디자인한 유명한 쇼파 모양이 요 입술이에요. 이거 달리의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 쇼파가 빨간색이 시그니처거든요. 이거는 약간 변형된 디자인 같더라고요. 아니면 이 커튼 색깔 보니까 커버를 씌운 건가? 먼지 때문에? 나름 작품이니까 보관하려고 씌운 건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원래는 빨간 색깔이 유명하거든요. 요거는 사람 못 앉게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포스터 같거든요. 프린팅 작품 같은데 조르조네의 이 원작을 이번에 보고 왔거든요. 이탈리아에서. 근데 달리가 이 조르조네의 작품을 좋아했나 봐요. 뿐만 아니라 살바도르 달리가 고전 미술에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걸 연구한 흔적이 이 집안에 꽤 보이더라고요. 조르조네의 템페스트, 폭풍이라는 작품이죠. 아무튼 이 작품을 두고 최초의 풍경화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 베네치아의 대표적인 작가 티치아노의 선배입니다. 그리고 펠리페 4세의 이미지가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펠리페 4세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벨라스케스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살바도르 달리가 벨라스케스의 작품이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그 바다에서 가져온 조개 불가사리 이런 게 보이고 투 포스터 이것도 보입니다. 촛대가 보이고 서재실 여기 장작이 보이고요. 자, 이 집 건축은 까탈루냐 이 까다케스의 어떤 벽돌공한테 맡겼고 안에 그 디자인도 까다케스 출신의 그 사람한테 맡긴 걸로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특별한 건 없고 백조가 있는데 이것도 박제한 것 같아요. 백조는 모르겠어요. 그 작품 중에 그리스 신화 레다와 관련된 백조 그 작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티브와 관련돼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각상이 보이는데 이 포즈로 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도상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해골일 같네요. 뭐 나름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 조각을 이렇게 야하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건 달리의 약간 의도인 것 같아요. 달리 하면 성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심한 작가죠. 온갖 모티브가 그 무의식 성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백조가 나오고 특이한 소파도 작품이니까 앉지 말라고 이렇게 나왔죠. 저 올라가다가 이 뻥 뚫린 이 창문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다를 감상하기 위한 창이 보입니다. 나름의 디테일. 자, 그리고 알 모양이 이 달리 집의 시그니처입니다. 곳곳에 알이 많아요. 에그. 그 하늘과 사진 찍으면 되게 이쁩니다, 이거. 은근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공간, 어떤 그 살롱인데, 바다 달팽이 이 작품 인상적이더라고요. 수집한 거겠죠? 그리고 창문. 와, 이런 거 보면 진짜 부럽더라고요. 작업하다가 이제 문 열면 이렇게 바다 보이고. 만약 예술가들의 로망이죠. 이런 바닷가 같은데 스튜디오 만들어서 작업하는 거. 스튜디오이자 별장, 이런 개념. 뻥 뚫린 거 놓을 때 더 이쁘다고 하시네요. 이 달팽이 보니까 애니메이션 원피스에 이 달팽이 전화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일본식 약간 그런 스타일 같은데 이 파라솔하고 요 곳곳에 레디메이드 이런 수집한 물건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밑에 역시 또 달리가 좀 연구를 했던 밀레의 만종 이 작품이 있습니다. 자루 안에 죽은 아기가 있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의 정설이 됐죠. 여기 숨겨진 반전, 여기 안에 죽은 아이가 있다. 죽은 아이에 대한 엄마 아빠의 기도다. 막 이런 주장이 사실 달리가 이 안에 죽은 아기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엑스레이 스캔을 막 했거든요. 근데 무슨 이상한 뭐 잔상 같은 게 있으니까 진짜네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엑스레이 한번 이미지 나오니까 찾아보세요. 그 아기는 여기 안에 있다고 나와요. 제 밑에는 가려져 있죠. 근데 전혀 아기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달리가 그렇다고 하니까 진짜네 하면서 스토리가 과장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밀레 스타일이요. 굳이 죽은 아기를 넣어가지고 이 호러 컨셉이 밀레 스타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는 이 작품을 이상하게 봤다. 달리식 해석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달리가 너무 좋아했던 시녀들. 달리가 리메이크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오마주를 한 적이 있어요. 라스 메리나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습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업실에 화구 도구를 그대로 이렇게 실제 썼던 도구겠죠? 예, 오일과 이런 붓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달리의 실제 물건이겠죠. 그래야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가면 곳곳에 이렇게 센서가 있어서 너무 가까이 가면 삐익 소리 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 갈라와 함께 했던 공간이라서 이런 작품이 또 보입니다. 갈라와 살바도르 달리. 참고로 갈라는 본래 유부녀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갈라와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갈라가 이제 이혼하고 달리와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혼을 아버지가 엄청 반대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완전히 그 연을 거의 끊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사 온 데가 이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게 습작인지 모르겠는데 괴물 같은 날개 달린 어떤 모양의 작품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레디메이드 또 작품인 것 같아요. 요 거울은 제 생각이에요. 얀바네이크의 거울을 수집한 것 같아요. 비슷한 거를 의도적으로. 왜냐면 이 볼록 거울도 얀바네이크의 아르놀 피니 부부의 초상 볼록한 그런 느낌과 되게 너무 흡사하거든요. 왜냐면 달리가 고전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한 작가라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달리의 평생 사랑했던 여인이자 뮤즈 갈라가 나옵니다. 갈라가 약간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 초현실주의 그룹 많은 남자들로부터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파무 파탈. 그래서 달리가 그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대했던 이유가 불륜녀잖아요. 달리가 바람 피웠다가 이제 결국에 이혼하고 이제 결혼한 거라서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를 했다고 하죠. 근데 갈라가 더 중요한 겁니다. 갈라가 예술 작품에 있어서 되게 많은 모티브를 줬고 실제 또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 역할도 잘해줘서 그 달리가 뉴욕 진출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준 게 이 갈라였어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파트너로서도 되게 잘 맞았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달리가 그러니까 성에 대한 약간 두려움에서 그런지 몰라도 성불구자라는 말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침실은 따로 썼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년에는 너무 갈등이 심해서 부부싸움 진짜 심하게 했대요. 추팝춥스 그 로고 디자인한 사람이 달리 맞습니다. 근데 지금의 추팝춥스 로고 전부 다가 아니라 그 과도기 정도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그 디자인이 지금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예, 완전 똑같은 건 아니고 그 중간 단계를 리디자인 했던 게 달리예요. 제가 이전에 그 로고 관련된 이야기도 좀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간에 막사 같은 느낌의 이런 작품이 있고 예, 여기도 여러 가지 수집품이 있죠. 여기 또 고전 작품들, 초상화들이 있습니다. 펠리페 4세는 계속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레다가 이 작품이거든요. 갈라를 누드 모델로 이렇게 그린 작품이 유명합니다. 달리 대표작 중에 하나예요. 또 창문에 세 장 같은 요런 물건이 있고 돌을 막 이렇게 수집했더라고요. 근데 요 돌멩이가 달리 작품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티브들이 그냥 엉뚱하게 나온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다 작품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부부 침실인데 침대가 두 개예요. 침실도 엄청 요란하게 꾸며놨죠. 색깔도 투톤으로 해놓고 원래 침대에 이 싱글 침대 두 개 있는 거는 친구끼리 여행 갔을 때 두 명 갔을 때 이렇게 침실을 이렇게 호텔에 있잖아요. 부부가 같은 방에 이런 침실은 흔치는 않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갈라와의 그 관계가 좀 특이했단 거죠. 서로 한 침실을 안 썼다라는 게 여기서 보입니다, 또. 네, 달리 관련된 다큐였나 어떤 거 보면요. 여기 까다케스 이전에 다른 데 살았을 때 보면 그 갈라의 방이 아예 따로 있어요. 잠잘 때 따로 자는 거죠. 분리한 채로. 그리고 갈라를 위해서 그 성을 선물해 줬잖아요. 그 근처에 또 있거든요. 그 성은요. 부인 갈라만을 위한 공간이라서 달리가 방문하려면 예약을 해야 됐대요.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비싼 돈 주고 하면서 사줬는데도 남편은 허락받고 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흔치 않은 관계였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둘의 그 관계가 우리가 생각한 상식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좀 쿨해서 그런지 몰라도 달리 본인이 성적으로는 부인을 이렇게 만족시켜줄 수 없으니까 생일이면 그 꽃미남을 하룻밤 즐기라고 스페셜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남자를 준비했던 거예요. 이거 보통 관계는 아니죠. 갈라가 솔직히 남성에 대한 편력이 있어서 바람을 폈거든요. 어떤 음악가였습니다. 음악가에게 뭐 집까지 사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는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무튼 보통 관계는 아닙니다. 이들이. 자, 여기 라파엘로의 또 작품이 있죠. 라파엘로의 되게 유명한 작품 성모자가 있고. 그러니까 고전을 그만큼 많이 연구했다는 게 또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현대미술 그 작가님들도 꽤 보시잖아요. 아, 난 현대 작가니까 고전은 옛날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고전에서 되게 많은 모티브를 얻은 작가들이 많습니다. 달리가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동그란 걸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달리가 괴짜라서 여기가 스페인에서 동쪽에 땅끝 마을이거든요, 까다케스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태양을 봐야지, 가장 태양을 먼저 본 사람이 될 거야 해서 거울을 이렇게 배치해서 태양 떠오르면 눈 뜨자마자 일출을 보려고 일부러 달아놓은 거울이에요. 진짜 괴짜죠. 제가 지금 사진 찍는 장면이 찍혔네요. 욕실입니다. 여기 안에는. 여기는 못 들어가서 이렇게 멀리서 찍은 것 같아요. 무슨 마치 기도하는 공간 같은데 여기 안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시험관인지 뭔지. 촛대 같거든요. 여기 안에 초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달리와 관련된 여러 지인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붙여놨습니다. 여기 피카소도 보이고, 찾아보면 부뉴엘 영화 감독도 있을 텐데, 또 여러 지인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벨라스케스 자화상이 보입니다. 시녀들. 벨라스케스 얼마나 좋아했는지가 여기 또 나오죠. 달리가 쇼맨십도 있어서 여러 팝스타들과도 좀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갈라를 모티브로 한 작품도 보이고요. 본인의 사진을 콜라주로 약간 붙인 듯한 이런 느낌 보이고, 이 달리의 작품 중에 원소 원자에 꽂혔을 때의 유명한 작품 십자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 작품의 모티브가 어디서 나온지 또 보입니다. 바로 벨라스케스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은 거예요. 장작 같은데 여기 안에를 좀 특이하게 꾸며놨습니다. 예술가답게 다 셀프로 뭘 꾸며요. 근데 이게 럭셔리해 보이진 않는데 좀 특이합니다. 아, 진짜 달리스럽다, 괴짜구나,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나름 조각상 같은데 머리가 없고요. 이게 조명이 확 켜져가지고 이게 얼굴 같은 이런 느낌. 이거 유명한 작품이죠. 푸시케의 키스. 이거 작게 이걸 수집한 이런 게 보이고, 또 거울 보이죠. 태양 비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박제한 또 뭐가 보이거든요. 코뿔소에다가 날개에는 새를 이렇게 붙여놨네요. 진짜 괴짜죠. 잠깐 쉬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 공간도 멋있네요. 여름에 되게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창문 같으면서도 마치 거울 같은 되게 묘한 느낌 같아요. 묘하게 액자 분위기를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 또 나오고요, 알. 이 집의 시그니처는 알입니다, 알. 또 실내 정원이 있습니다. 분수대가 약간 아람브라처럼 길쭉하게 있어요. 갈라와 같이 앉았던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뒤에는 뱀처럼 이걸 매달아 놨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B급 감성도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조잡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고급스럽진 않은데 재밌긴 해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까다케스의 그 지형에 맞는 되게 특이한 돌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져온 것 같고, 매달린 요 오브제 있잖아요. 달리의 작품에 되게 자주 나오는 모티브입니다. 달리 작품에도 구멍 달린 이런 돌들이 꽤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여기 안에도 어떤 조각상들이 보이고, 요 입술 침대랑 타이어. 이것도 레디메이드 작품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생각한 대로 맞네요. 아람브라 모티브로 가져온 거 맞습니다. 아람브라에 이 조각상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사자인가 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쳤던 그 조각상이 있는데 그거 모티브로 한 거 맞네요. 저는 그냥 그 느낌 나서 얘기했는데 이거 진짜 맞네요. 그리고 너무 멋있죠. 다 예술가들 꿈꾸는 공간 이런 데인데, 달리는 어쨌든 말년에 정신적으로 고생하고 불나서 화상도 입고 달라 부인이 떠난 그런 아픔도 컸지만 어쨌든 행복한 인생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집의 시그니처입니다. 이거 꼭대기층일 거예요. 요 꼬챙이 같은 것도 달리의 작품에 자주 나오는 모티브입니다. 이거 알 또 나왔고요. 내려가는 공간인데 되게 미로 같죠. 일부러 아기자기하게 미로처럼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이거 되게 재밌죠. 역시 성적인 거 좋아한다 그랬고, 이제 다 봤는데 밑에 층 가면 달리 그 기념품 샵이 있습니다. 뭐 굳이 사고 싶은 건 없었고요. 여러분 잘 보고 계시나요? 자, 여기 그 까다케스 간 다음에 이제 친구와 다시 차 타고 카페 크레우스라는 그 바닷가를 갔어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곳이라고 하죠, 곳. 그러니까 육지랑 연결됐는데 바깥쪽은 바다에 있는 그런 튀어나온 지형, 예, 그 동네를 갔습니다. 스페인 말로는 까보데 크레우스입니다. 까다케스 포르툴리가스에서 15분 정도 거리로 차로 꼬불꼬불 가면 이 길도 되게 멋있습니다.
여행 가시는 분들 까다케스 가셨으면 여기 꼭 추천합니다. 달리의 작품과도 너무 밀접한 연관이 되지만요. 그냥 가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풍경 좋아하시는 그 어르신들, 가족들 모시고 가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바다입니다. 제가 한때 사진을 좀 찍어서 멋진 사진 보면 아, 좀 포샵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기 바다입니다. 돌들이 좀 특이해요. 근데 여기 이 꽃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저는 좀 사연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바닷가에서 함께 나눴던 그 추억을 공유하고자 돌아가신 망자에 대한 걸 잊지 못해서 꽃을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6만 명. 짠. 감사합니다. 축하 두 번 해주시려고 이탈하셨구나. 여러 번 축하받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바위로 이뤄진 이 국립공원이거든요. 추천드립니다. 가는 길도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이번 여행 때 바닷가를 꽤 많이 갔어요. 그런데 발렌시아도 그렇고 바르셀로나 밑에 동네 바닷가도 경유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 여행 중에 바닷가를 갔던 데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바다였습니다. 베네치아 포함해서.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달리 집보다 여기가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본 걸로 와 오늘 하루 진짜 여행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지중해 햇살이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보려고 가는 겁니다. 스페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멋진 커플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진짜 그림 같죠. 와 이거 보정해서 작품화 하고 싶네요. 여러분 패키지 코스에 없어요 이런데 제가 나중에 코스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럭셔리한 투어 하나 만들까요? 제 대신에 좀 비쌀 겁니다. 그럼 제가 모실 수 있죠, 여기. 바르셀로나 오시고 이제 렌트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 추천합니다. 카페 크레우스 예, 국립공원 가시고 여기에 등대가 있어요. 등대 보러 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인 반도에서 서쪽 끝이 제가 알기로는 포르투갈의 까보데 로칸가 가보신 분 많으시죠? 거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동쪽의 끝은 여기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의 서치에 의하면. 이제 지금부터 그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데 이 돌이 이 동네에 있는 돌이에요. 근데 마치 조각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돌에서 달리가 이 모양을 만들어냈다. 여기서 모티브를 얻었다. 뒤에 이 바위 언덕도 카페 크레우스 이 동네를 모티브로 그린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휘어져 있는 시계. 이게 달리의 시그니처 심볼이죠, 이것도. 해중시계, 녹아내리는 거. 근데 요 녹아내리는 시계가 달리가 그 여름이 지중해 햇살 낮에 엄청 뜨겁잖아요. 치즈가 녹아내리는 거를 모티브로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초현실주의 공식에 따르면요. 이거는 반칙이에요. 왜냐면 무의식적으로 그려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 보면 너무 기발한 게 보이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는 너무 이성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드로부터 까였습니다. 당신 그림 초현실주의 아니라고. 초현실주의 화가 중에 가장 유명한 화가가 달리인데 정작 초현실주의의 원조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드는 달리 그림을 초현실주의로 인정 안 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전에 방송에 해드렸고요. 기억의 지속성이라는 작품 제 기억에는 모마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보다 되게 작을 거예요. 이제 오히려 이 모티브는 요 모양 여기서는 쓰러져 있는 여인 누드 같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 스케일 면에서는 훨씬 큽니다. 그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서 가장은 아니고 게르니카 다음으로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예요. The Great Masturbator. 직접적으로 말하면 자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자위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남자 성기가 보이고 여자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게 뭐 갈라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지만 갈라와는 너무 다르게 생겼죠. 그리고 이런 알갱이들은 곳곳에 자주 나와요. 이게 까다케스의 돌멩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알 같은 것도 다른 작품에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메뚜기, 사자와 혀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성을 뭐 암시하죠, 보통은. 메뚜기는 달리가 어렸을 때 그 메뚜기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되게 두려워했던 곤충 중에 하나가 메뚜기였어요. 개미 때도 마찬가지인데 개미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사체가 부패하면 바로 등장하는 게 개미니까. 그래서 죽음과 항상 또 연관이 있어요. 뭔가 쓸쓸하게 이제 서 있는 사람이 보이고 껴안고 있는 사람, 이거는 또
갈라와의 사랑 이런 게 모티브일 가능성이 많고, 돌멩이 느낌 보세요. 구멍 뚫린 거 역시 카프테 크레우스 이 동네의 바위를 모티브로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백합 꽃이래요. 저는 처음에 몰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랑을 표현한 걸 수도 있는데 가장 순결한 사랑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건 해석이 뿐이니까 그냥 뭐 다 믿지 마시고,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고, 달리의 주특기 중에 하나죠. 이렇게 보면 사람 코, 눈이고, 다르게 보면 다른 모양 같고, 그런 것들을 되게 재치있게 잘 구사하는 게 달리의 또 다른 그림 스타일이죠. 1929년도 작품인데 메뚜기가 21세기 메뚜기 닮았다고 하셨네요. 아, 약간 로봇 같은 것 때문에 그러세요? 진짜 그러네요. 사이보그 같네요. 약간 미래주의 메뚜기네요. 그렇게 보면. 자,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 하나의 설의인 것 같아요. 이 돌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왜냐면 코에 검은 코걸이고 귀에 검은 귀걸이잖아요. 그 다른 주장에 따르면 이 모양은 돌이 아니라 이전에 달리가 산 페르난도 아카데미 마드리드의 명문 미술학교에 다녔거든요. 거기에 살면 당연히 프라도 미술관 자주 가겠죠. 그 프라도 미술관에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 히에르니모스 보스의 쾌락의 정원의 첫 번째 패널에 에덴 동산 옆에 이런 사람 얼굴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괴물과 섞여 있는 어떤 누런 바위 같은 건데, 이게 멀리서 보면 악마의 얼굴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 옆으로 뉘면 또 이 비슷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주장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모티브를 얻었다, 둘 다 아니다, 이 작품이 있냐 아니면 이 돌이냐. 저는 둘 다 아닌데 억지로 껴맞췄다에 한 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시나요? 6만 기념 방송이라서 와인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기 충분히 구경하고, 등대, 그러니까 이런 땅끝 마을 같은 데 가면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 자체는 아주 이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땅끝 마을. 여기서 현지식 식사를 했습니다. 요 생선이 여기 좀 특산물, 약간 제철이라고 이게 식당 여기 아주머니가 말씀하셔서 요거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크인데 특이하게 밥이 나오더라고요. 스페인에서 스테이크에 밥 같이 나오는 메뉴 저는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약간 퓨전인 것 같긴 한데 이 식당이. 근데 이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빵콘 또마떼거든요. 토마토즙을 이렇게 올려주거나 따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문질러서 빵을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빵콘 또마떼라고 스페인 가시면 아침으로 많이 먹는 그거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토마토즙과 올리브유 이렇게 올려서 바게트를 먹는 문화예요. 별미로 사몽 올리면 진짜 환상이거든요. 이거랑 커피랑 마시면 되게 맛있어요. 유래된 게 까탈루냐 이 동네거든요. 근데 이 유래가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지금처럼 뭐 건강식으로 올리브유와 토마토즙 이렇게 따로 올려서 한 게 아니라, 오래되고 건조한 맛없는 빵 있잖아요. 그냥 먹으면 맛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좀 잘 재활용하는 방법 없을까 해서 이 딱딱한 빵에다가, 그러니까 토마토를 아예 벽돌 문질르듯이 토마토를 이렇게 문댄 게 처음에 유래된 걸로 저는 기억해요. 제가 공부하기로는. 근데 따로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양이 거의 그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이 벽돌 같은 빵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니까 이걸 올리브유 딱 얹어가지고 식사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유래돼서 지금의 스페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여행객들도 되게 좋아해요. 이 빵콘 또마떼가 유래됐다라는 거죠. 빵콘 또마떼 본고장에서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이 빵이랑 이렇게 너무 토마토가 적어서. 그리고 하몽 올려야 또 제맛이죠. 아무튼 요게 기본 빵으로 나왔다. 나 혼자 산다의 김사랑 씨가 아침에 드셨군요. 뭘 좀 아시는 분이군요. 여러분, 하나 팁 드리면, 빵콘 또마떼는 토마토 듬뿍, 카페마다 다른데 진짜 토마토즙 안 쓰고 그냥 소스 주는 데도 있어요. 그거 되게 맛없습니다. 그냥 케찹 맛 나요. 진짜 토마토즙 주는 데 가고, 중요한 거 포인트, 하몽 올려야 진짜 맛있어요. 하몽 올려야 포인트입니다. 그거랑 커피는 환상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6만 1명이에요 딱. 까다케스였고, 여행 갔던 루트별로 다음 방송 때 지로나부터 가는 길 잠깐 여행지 좀 소개해드리고, 미술관을 메인으로 또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은 아마도 발렌시아 베아스 아르테 파인아트 미술관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이네요. 하루 지났으니까. 와, 마지막 날에 하는 의미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도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진짜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